법을 모르셨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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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포즈로 법을 읽어드리는군요. 귀엽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귀엽게. 자, 그나저나 요즘에 이 성형 중에서도 뭐 미용 성형은 정말 흔한 일이 됐잖아요. 네. 이제 뭐 수술이란고도 안 하지. 리터치 정도. 왜 이게- 이렇게 잘하세요, MC님? 예? 저도 뭐 리터칭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어디 터치 어디 하셨어요? 터치? 많이들 아시죠? 저 쌍꺼풀 했잖아요. 아, 정말요? 찝었어요. 네, 찝었어요. 너무 이제 자연스러우시네요. 절개법과 매몰법이 있는데 예, 저는 그냥 매몰법. 찝었습니다. 저는 여기 매부리 코 느낌 살짝 좀 다듬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염 좀 제모 좀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어쩐지 코 그래서- 너무 예쁘세요. 운동하다 여기가 살짝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건 치료지. 그렇죠. 그러네요. 아팠대잖아. 아, 그건 치료죠. 그건 치료인 거죠. 우리 기린님은요? 아, 저는 혹시 한 대가 있어 보이나요? 자,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또 잘 보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아니, 잘 의외로 보죠. 코가 뭉툭하니 저건 한 코는 아니야. 이거는 한 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고무코라서. 네. 어. 저는 이제 보톡스. 아, 이쪽에? 네. 아, 사실은 치과에서 권유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를 악물고 자니까 더 이상 하면 치열에 이제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건 치료죠. 그렇지. 이것도 치료죠. 이거 치료죠? 이것도 치료예요. 합당한 난 것도 치료야. 판단하네. 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은 다 경험을 그렇죠. 해본. 네, 네. 자, 하지만 성형과 시술 또 수술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간혹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 또한 성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야, 나 보여? 아니, 내 자기 맞아? 아니, 이거 미라도 아니고 이렇게 붕대를 칭칭 많이 아파? 죽을 만큼 아파. 그래도 내가 예뻐지기만 한다면 난 다 참을 수 있어. 자,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당연히 아프시겠죠. 이 아픈 만큼 더 예뻐지는 겁니다.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겠죠.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길이 간호사. 그 말 좀 가려서 해요. 말을 가리는 게 심나 이 뚫린 입이 함부로 나오는 것뿐이지 내가 지금 무슨 뭐 말을 가린다고 자꾸 그렇게. 자기야, 이상해. 할배 간호사 목소리가 나. 지금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다 괜찮아요. 예뻐지기만 하면은 전 다 참을 수 있어요. 뭐좀 참는다고 그러면 엉덩이를 내밀라고 주사 넣는다고 이제. 자자자자. 이 일주일 후면 퇴원이니까 그때까지 잘 합시다. 선생님 저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파요. 어디 봅시다. 일단 잽시다. 쨘다고? 갑자기요? 이 코에서 거즈가 나왔어. 이 크기가 이게 엄청나구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야 내 코 어떡해.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그 성형외과 의사를 내가 당장 찾아가야 되겠지. 전화부터 해보자. 띠디디디. 여보세요. 그거 좀 생긴 원장. 예, 원장 선생 바꿔줘. 이봐요. 지금 내 안에 코에서 거지가 나왔어요. 거지요? 제가 이래봬도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데 뭐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없긴 내가 빼냈는데 이거 나이롱이야. 나이롱이라고 저거 지금 분명히 나이롱이야. 아이고, 길이 간호사 목소리 거기서 왜 나오죠? 그 길이는 이 길이가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딱 기다려.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내가. 법의 심판이 있을지언이자. 아멘. 야, 저 간호사였던 거예요?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대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진짜 그겁니다. 굉장히 슬프고 어이없는 사건. 네, 네. 어쨌든 성형외과에 그 큰맘 먹고 갔는데 코에 거지가 들어있는 채로 이제 봉합이 된 거죠. 봉합이 되고 네. 나중에 이비인후과에 이제 그 기리 선생님을 찾아간 거고 네. 예, 남편이 이제 전민기 성형외과 의사를 좀 찾아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자, 전 팀장님께서 사실관계를 네. 좀 따져주시죠. 그러니까 A씨가 2016년 7월에 B씨가 운영하는 한 성형외과 위원회에서 쌍꺼풀 수술, 그리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직후에 코 통증과 이 호흡곤란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게 돼요. 근데 이제 증상이 지속되니까 수술한 지 약 10일 뒤에 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코 속에서 제거가 되지 않은 거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야,
이게 나온 것도 신기하지만 이거는 성형외과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그렇죠. 아 근데 어쨌든 이 늦었지만 잘 빼냈으면은 그나마 좀 잘 된 일 아닐까요? 그걸로 이제 끝났으면 다행인데 비중격이라고 이제 비강 좌우 나누는 칸막이가 있거든요. 네. 그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0월 중순경까지 이 이비인후과에서 갑계 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2017년 4월경에는 코 변형이 와서 다른 성형외과에서 이 코 변형 고정술 등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무후각증 상태가 이어지니까 성형외과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의료 사고인 것 같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를 노동률 상실률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때 1심 법원에서는요, 노동률 상실률을 15%로 봤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요, 이 노동률 상실률을 1심에서는 15%로 봤지만 2심에서는 3%로 보아서 대폭 그 액수가 낮아졌어요. 2심에서는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야, 2천만 원이 줄었네. 야 노동 능력 상실률 차이가 너무 큰데 예. 이게 뭐죠? 이게 산재 신청하면 장애가 인정될 때 1급에서 14급까지 이제 장애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노동 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장애 급수가 높으면 노동 능력 상실률도 크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1심하고 2심 배상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중격 농양 제거에 재수술까지 다시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판결일 것 같은데요. 일단 1심에서는요, 거즈가 들어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즈를 넣어놓고 장기간 방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방문한 이비인후과에서 농양 같은 것이 차이는 것 같이 의심이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상급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권했음에도 피해자가 1차 그냥 의료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은 오히려 피해자의 그런 과실로 보아서요, 책임을 60%로 의사 쪽을 제한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서는 15%를 인정을 해줬던 거고요. 이해가 너무 되는 대목인데 왜 2심은 이 장애율을 3%로 봤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식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적용하느냐의 차이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직업 분포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 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이 다른 평가 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3%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맥브라이드. 맥드라이브만 들어봤지. 그죠? 그 평가 기준은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보니까 이게 이 1936년에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맥브라이드라는 교수가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80년이 넘는 어찌 보면 현 시점과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빼고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피해자 A씨 입장에서는 이 맥브라이드가 더 간절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원심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2심이 확정이 된 거죠. 액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승소한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예전에는 성형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리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뭐 괜히 의료 사고라고 하면은 막 겁부터 나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상황은 좀 달라졌나요? 네,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판례들을 보면은요, 미용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성형 수술의 경우에도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급 계약 좀 말이 어렵잖아요. 네. 건물 공사 계약처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정이나 조건들이 딱 마련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형이 애초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가 그 계약 조건을 다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판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뭐 쌍꺼풀을 했는데 나는 좀 더 눈이 커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 뭐 이런 경우 특정 의도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는 경우에 소송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구지법에 그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낸 케이스거든요. 예. 하안검이 그 눈 밑에 생기는 지방샘? 그렇지. 저도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거. 네, 고민하고 계시군요. 예, 어쨌든 하안검 수술을 이미 한 차례 받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성형외과를 찾아서 재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주름이 더 생겼다라고 하면서 재수술을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형외과에서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송을 냈죠. 예. 결과는 진료상 과실은 없지만 2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과실은 없지만 200만 원은 배상해라. 좀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상 과실은 없다. 그리고 적절하게 치료를 한 거는 맞지만 수술을 통해서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고지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어쨌든 성형에 관련된 사연이지만 실은 뭐 어떤 질병이든지 의사의 설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이 사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리기리. 네, 기리기리 김기리.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에서 거즈가 나올 정도의 의료행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수술비를 물어내야 한다. 오, 자 이렇게 한마디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 기리기리가. 네네. 맞습니까, 임 변호사?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김기리 씨 얘기라고 그냥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분석했어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민기 씨 그리고 김기리 씨와 함께 처음으로 우리들의 법 진행을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전민기 씨는? 저는 호흡이 법태랑보다 여기가 더 잘 맞는 것 어.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네요. 빠르시네요, 태세 전환이. 굉장히 예. 빨랐어요. 그분들 연락도 안 합니다.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김기리 씨는 어떠세요? 저는 과연 제가 이 프로그램에 잘 섞일 수 있을까 잠깐 걱정을 했었는데 예. 오히려 하다 보니까는 잘 이제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저 같은 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동질감도 느끼고 그럼요. 같이 공감대 형성도 되고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참 잘 어울리고 필요한 역할이구나. 네, 본인 스스로에게 그럼 오늘 100점 만점 가운데 네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친구네, 본인 스스로에게. 결국 법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질 때 이전의 통계나 지금의 통계 분석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 전민기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쪽 부분은 이제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린님은 뭐는 다 잘하니까 제가 뭐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프리패스인가요? 자, 우리들의 법 좀 새롭게 진행이 됐죠. 모바일 주민등록증부터 동물보호법, 또 의료사고 등 꼭 알아둬야 할 생활 밀착형 법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죠.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